안녕하세요. 백다마TV의 백승호입니다. 요즘에 원유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느끼는 휘발유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국제유가는 사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원유 가격을 보면서 이 원유에 한번 투자를 해볼 만한 타이밍이 아닐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재테크를 하는 데 있어서 요즘 뭐 주식도 조금 안 좋고 채권도 불안불안하고 이 원유 투자를 통해서 좀 성과를 내볼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원유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유 가격 추이를 한번 살펴볼게요. 코로나 직격탄을 맞으면서 원유는 거의 소멸될 뻔했습니다. 가격적으로 봤을 때 거의 뭐 $20. 그때 선물 가격은 오히려 마이너스도 됐었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정말 그때 원유 보관할 데가 없어 갖고 막 유조선들이 바다 위에 막 떠 있고 정말 그랬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원유 가격은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이제 $150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뭐 이때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그전에는 이제 경기 부양으로 인해서 수요가 좀 늘어났었고, 이렇게 또 한참 많이 오를 때는 러시아 전쟁 이슈가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어쨌든 한 6개월 전이랑 비교를 했을 때 원유 가격은 거의 급락하다시피 했고요. 이때의 요인은 사실 러시아 전쟁 이슈가 있어서, 그리고 이제 겨울이었잖아요. 그래서 원유 가격이 더 오르면 올랐지 이렇게 훅 떨어질 거라고 예상은 하지는 않았었는데, 어쨌든 올겨울 유럽 쪽이 생각보다 많이 춥지 않으면서 원유 수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사실상 종식되면서 이제 리오프닝 이슈가 있었지만 여행 수요 뭐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원유 가격은 한때 $70 선도 이제 무너졌었는데, 현재는 뭐 $70, $60 후반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고점 대비 반토막입니다. 그럼 단순한 생각으로 반토막이 났으니까 이제는 들어갈 때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또 넘어야 될 산이 많죠. 뭐 당장 이 금리 인상 이슈로 경기 침체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에 직면해 있고, 아직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끝나지 않은 것도 불안 요인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원유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원유 투자는 사실 ETF, ETN 이 두 가지로만 합니다. 옛날에는 펀드를 통해서 이 원자재 투자를 하곤 했었는데, 펀드의 한계점이 뭐냐면은 직접적으로 이제 원유 가격을 추종하는 무언가 뭐 현물을 사는 것도 아니고 선물을 사는 것도 아니었고, 예전에는 원유 관련 기업의 주식을 샀었어요. 그래서 원유 가격과 상관없이 이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받는 거라서 정확하게 원유 가격을 쫓아가기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했죠. 하지만 이 ETF와 ETN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는 국제유가를 거의 똑같이 따라갈 수 있는 투자 상품이 나온 거고, 요즘은 뭐 대부분 이걸로 이제 투자를 하십니다. 종목을 살펴보면은 코덱스와 타이거의 원유 관련 ETF가 있고요. 인버스, 레버리지 종목들도 있습니다. ETF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고요. 원유 관련 투자 상품은 ETN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게 농협증권의 ETF들도 있고요. 그리고 신한증권의 ETF들도 있습니다. 뭐 이 밖에도 뭐 삼성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 이렇게 보면 원유를 투자할 수 있는 ETF와 ETN 굉장히 종류는 다양해 보이지만, 사실 뚜껑을 열어보면 다 컨셉은 똑같습니다. 원유를 똑같이 따라가느냐, 2배로 따라가느냐, 혹은 반대로 따라가느냐, 반대의 2배로 따라가느냐, 요 컨셉이 다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WTI, 서부 텍사스유를 추종하는 ETF와 ETN이 대부분이고, 이렇게 보면 신한에는 브렌트유를 추종하는 ETN도 출시가 되어 있긴 한데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유 선물은 어쨌든 달러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 달러에 대해서 환해지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요 차이도 있어요. 그래서 H가 붙은 게 환해지형 상품이고, H가 붙어 있지 않은 것은 환오픈형 상품이니까 환율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원유 투자할 때 주의할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이 방향성을 바탕으로 한 투자, 그리고 이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투자 자체가 사실 굉장히 위험한 투자 방법입니다. 딴 종목은 안 그런 것 같은데, 물론 뭐 코스피도 레버리지 많이 하죠. 근데 특히 원유는 레버리지와 이제 인버스 종목을 갖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방향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 원유 가격이 뭐 일반 개별 종목이나 뭐 혹은 코스피 이런 것처럼 급등락이 뭐 심할 땐 굉장히 심하지만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심하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했을 때 정방향으로 투자를 하면은 재미가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레버리지와 인버스, 곧버스 이런 종목들이 좀 더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도전 정신 엄청 투철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확실하게 내가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이제 확신하는 투자자들은 이렇게 인버스와 레버리지 종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같고, 특히 이 원유는 뭔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시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종목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방향성을 맞추지 못했을 때 발생이 되는 거죠. 내가 레버리지 종목에 투자를 했는데 방향이 거꾸로 간다. 그러면은 손실도 어떻게 되죠? 손실도 2배예요. 그래서 이 점을 꼭 아셔야 되고, 반대로 인버스나 이제 곧버스에 투자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방향성이 틀리면은 손실도 2배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원유 가격 뭐 언젠간 오르겠지. 석유 고갈된다라고 하니까 원유는 무조건 올라. 그래서 나는 원유에 장기 투자할 거야. 이왕 장기 투자하는 거 레버리지로 투자하면은 2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레버리지를 갖고 장기 투자를 한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왜냐면은 추적오차, 이 괴리율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선물에 투자하는 상품들은 롤오버 비용이라는 게 있고, 특히 원유는 그 롤오버 비용이 과거에 굉장히 안 좋았던 사례가 있어요. 비용이 극단적으로 높아지는 바람에 손실을 입은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점들 때문에 레버리지를 갖고 장기 투자를 할 경우에는 생각보다 계류율이 굉장히 많이 커지면서 재테크로서의 성과가 그렇게 대단히 좋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점, 이 점을 꼭 명심을 하시고 투자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 레버리지가 왜 장기 투자에 그렇게 썩 좋지 않은지는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예상치 못한 비용, 이 롤오버 비용입니다. 앞서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원유 관련 투자 상품들은 전부 다 국제 선물에 투자를 하는 상품이에요. 이 원유를 직접 보관하는 직접 투자 상품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이라는 상품은 만기라는 게 존재를 하고, ETF나 ETN에서 이 선물에 투자를 했으면은 만기가 끝나기 전에 또 만기를 연장을 해야 되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고, 이게 이제 롤오버라고 하는데, 그때마다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롤오버 비용이 해당 펀드나 ETN의 수익률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이번 만기 대비 다음 만기 상품의 가격이 극단적으로 변했을 때에는 이거를 만기 교체를 할 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 ETF와 ETN의 괴리율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원유 가격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가 투자한 ETF는 이렇게 벌어지는 거, 가격이. 이 괴리율이 극단적으로 벌어지게 되고, 이 괴리율이 벌어지게 되면 뭐가 문제냐? 몇 % 이상 벌어지게 되면 이 종목은 상장 폐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니 뭐 괴리율 좀 생기면 뭐 어때? 이 문제가 아니고, 괴리율이 너무 극단적으로 벌어지면은 상폐가 되기 때문에 투자 자산을 전부 날릴 수 있다는 점을 꼭 인지를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거 코로나 때 이 원유에 투자하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때도 이제 레버리지 종목, 곧버스 이런 거 많이 투자를 했는데, 그때 괴리율이 극단적으로 벌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상장 폐지 이슈가 굉장히 있었고, 실제로 미국에 이 3배짜리가 있어요, 레버리지가. 얘네들은 상장 폐지가 많이 됐죠. 그래서 아무튼 이 롤오버 비용이 굉장히 리스크가 될 수 있는데, 이 자세한 얘기는 이것도 역시 제가 예전에 다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도움되는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원유 투자 지금이 적기일까? 이 시장을 맞추려고 하는 것만큼이나 이 미련한 투자 방법이 없습니다. 이 시장은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변수도 너무 많고, 오늘의 변수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내일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고, 그거에 따른 결과가 어떤지 인간이기 때문에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뭐 아무런 예상치를 갖지 말고 그냥 뭐 무조건 투자를 해라, 이런 개념은 아니고, 다만 투자를 할 때는 현재 이러한 변수들이 있고, 이 변수들이 변동하지 않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이 가격은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이 정도 내에서 투자를 결정하는 게 좋죠. 일단 원유 가격이 오르려면은 뭐가 높아져야 되죠? 수요가 높아져야 됩니다. 수요가 높아지려면 일단 경기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뭐 자동차도 많이 끌고 다니고, 비행기도 많이 타고, 배도 많이 타고, 그래서 기름을 많이 써야 되는 거죠. 그럼 수요 말고 다른 요인은 뭐가 있을까? 그럼 공급이 수요 대비 부족할 때도 가격은 오릅니다. 그래서 뭐 산유국이 원유 생산을 줄인다거나, 어떤 변수,
뭐 전쟁이라든지 배가 고장 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이슈가 발생이 되면 원유의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앞으로 이 수요 증가를 기대할 만한 상황인가? 일단 사실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직면에 있는 이슈를 살펴보면은 금리 인상 속도가 역사적으로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빠르고 가파르게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쭉 가면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또 이게 과거처럼 경기 침체가 된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지갑 닫고 소비 안 하고 그러느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 시대의 경기 침체는 사실 예전에 우리가 겪었던 뭐 IMF 그 전에 있었던 대공황 이런 수준이 아니고 그냥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정도의 침체를 겪는 것 같아요. 보면 현재 미국도 부동산과 주가는 많이 빠졌지만 고용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 이상은 이 원유는 사실 필수 소비재에 가깝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 수요는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이 다시 리오프닝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원유 수요가 급속도로 떨어질 만한 이슈를 찾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뭐 아직까지는 중국의 리오프닝이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것들은 기대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원유의 수요는 생각보다 그렇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 태양열, 풍력, 원자력 이런 대체 에너지들이 계속 발전이 되기 때문에 이 원유 수요는 갈수록 줄어들 여지는 있다.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그런 점은 좀 염두를 하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공급은 어떤지 살펴보면은 불안 요인이 현재도 굉장히 많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요. 뭐 산유국과 미국 간의 관계가 뭐 썩 이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항상 이 공급은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예측 불가능한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까지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뭐 극단적으로 다르게 움직이지 않는다라면은 원유 가격은 뭐 $60 내외에서 꾸준히 뭐 그렇게 큰 변동성을 가져갈 것 같지는 않고 하지만 조금 더 길게 보면은 서서히 원유 수요는 회복이 되면서 원유 가격 역시 조금 더 상승할 여지가 더 높지 않나 그렇게 조심스러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재테크로 이 원유 투자를 고민을 할 때 제가 조언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인버스와 레버리지 종목을 가급적이면 활용하지 마세요. 방향성은 맞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레버리지, 굿버스, 장기 투자에 전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닥은 누구도 모른다라는 거죠. 뭐 지금 충분히 원유 가격이 고점 대비 반토막이니까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또 반토막이 날 수도 있는 게 시장 가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바닥이야. 이걸 100% 확신하고 전 재산을 막 몰빵하는 이런 극단적인 투자는 안 하시는 게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 원유 투자 고민이신 분들에게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